자, 9월 13일, 또 활기찬 월요일, 첫 주의 시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명절이죠. 명절 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주식시장이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거래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또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일까지 거래하고 다시 거래 재개는 명절이 지난 23일.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 저도 주식을 하지만, 이 주식시장 안 열리면 좀 심심하죠. 왜? 호가창도 보고 싶고 내가 산 주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매력이 있죠. 어쨌거나 근데 또 너무 그 주식 폭 빠져 있는 것보다 쉴 땐 쉬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안 열리면 심심한 건 맞죠. 자, HLB가 보면 이 리보세라니 중국 임상 결과 요거를 세계 폐암학회 발표하는데 그게 오늘이죠. 자, 그 요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세상 챙겨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리보세라의 표명 폐암 1차 임상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기도 하지만 벌써 예전에 발표했었죠.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피티니 병용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아서 완전관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완전관해가 무슨 뜻이지 않은 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살펴드린 적도 있습니다. HLB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암에서 큰 효과가 있는데 이 난소암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게 미국 여성암 학회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HLB 영상을 제일 먼저 찍기 시작한 게 오래됐거든요. 이게 리보세라님에 대한, 이렇게 좀 좋은 이런, 제약품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HLB에 대한 이 매력도 느끼고 영상에 빠지면서 이렇게 이제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상당히 리보세라님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리보세라님, HLB, 리보세라님 중국 임상 결과 세계 폐암학회 발표가 있죠. 오는 8일에서 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데 HLB가 리보세라님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 보시는 분들은 또 HLB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다 판권 보유한 건 아실 거야 아마. 그죠? 자, 면역항암제인 캄넬리주막과의 병용 임상 이상 결과 오늘 13일 구두로 발표가 됩니다. 오늘 13일이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자, 또한 리보세라닙의 그 효능은 그 난소암까지도 있는 이렇게 HLB 리보세라닙 난소암도 효과, 미국 여성암학회에서 발표했죠. 이게 올해 저 3월달 얘기예요. 이 난소암에 관한 얘기도 다음 영상에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HLB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상당히 재밌고 좋고 유용한 정보들이 좀 많아요. 자, 대충 살펴보면 미국 여성암학회가 난소암, 유방암 등의 여성 질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1968년 설립됐는데 3월 달에 코로나19 여파로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HLB가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닙과 개량형 세포독성 항암제 PLD와의 병용요법 임상 이상에서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고 3월 23일자 밝혔죠. 그만큼 리보세라닙은 그 폐암 또 그리고 난소암, 얼마 전에 또 이 표준 치료에 실패한 담관암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리보세라님에 대한 이 효능과 효법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물론 지금 베트남의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많이 또 반응을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사실 실적으로 나노코박스가 이 FDA나 WHO 정식 승인이 나서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급만 된다면 HLB의 이 기업 평가, 가치 평가는 굉장히 커지는 게 사실이고, 나노젠의 혼합내장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적 영웅이 되겠죠. 그죠? 엄청나게 큰 약품 제약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지금 베트남 경기가 거의 초토화되고 있죠. 이 초토화된 이 베트남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완전 영웅되는 거죠. 호난회장은 판미진 총리가 아마 많이 이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어쨌거나 이 HLB 리보세라님은 우리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만큼 또 HLB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또 좋은 호재를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기사들이자 또 제약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HLB를 왜 살펴보지만 결국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경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항상 경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서 장장 7조 8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우리 HLB를 매수하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HLB 말고 다른 주식들 가만히 보면 별로 안 좋지 않아요? HLB 그룹 좀 안 좋고 다른 주식들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에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돈을 엄청 많이 빼냈어요. 지난달 국내 주식 7조 8천억 순매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중국의 이 규제 이런 걸로다가 대만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좀 빼다가 베트남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이나 최소한 인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규제의 최고 수혜를 인도가 받고 있죠. 지금 거기다가 베트남이 세계 공장인데 이 코로나에서 많이 멈춰버려가지고 중국은 규제하고 해서 인도가 큰 수혜도 받고, 그래서 국내 주식을 외국에 7조 8천억 정도 순매도했다는 이런 얘기고, 자, 8월 말 기준 여기 상장 주식 규모가 797조인데 전체 시가총액 28.9%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채권 규모도 197조 1천억 원, 상대단위 8.9%. 근데 이 보유 규모가 이제 995조. 자, 이렇게. 둘 다 합쳐서. 근데 지금 이게 4개월 연속, 자, 순매도하고 있다는, 요게 조금, 그렇죠. 하지만 언젠간 돌아오겠죠. 사실 우리가 매일 이 수급 체크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돈을 빼는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자, 미국 증시를 잠깐 봤는데, 대외 증시를 잠깐 보면, 자, 이 다우산업 0.78%, 나스닥 0.87%, S&P 500이 0.77% 정도 밀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기는 줄 것 같죠.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다우 지수가 5일째 밀리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좋은 듯 하다가 조금 밀리고, 좋은 듯 하다가 조금 밀리고, 약간은 좀 박스권에 같이 이은 형태죠. 자,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5월에 일째 연속 하락이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연간 8.3% 상태, 이게 조금 예민해요. 이게 2010년이 최대 상승률인데, 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약하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기 6.3% 올랐고, 이는 2014년 8월 통계 작성을 시각한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혹시 마트 같은 데 가면 진짜로 우리나라도 많이 오르고 좀 느끼시죠? 식료품이 많이 오르고 농산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좀 장 보려고 하면 몇 개 사도 없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미국 너무 높으면 9월달에 테이퍼링 시작, 8월 소비자 물가에 달렸다는 월가의 시각 얘기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 상당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월스트리트가 이번 주 나올 인플레이션 수치에 숟갈 곤도 세우고 있는데 그만큼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관건이기도 합니다. AI나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엄청 좋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체 우리나라 지수에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사 정도, 뉴스 정도는 주식 공부하면서 조금 챙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호치민시 봉쇄가 9월 15일부터 장기적으로 풀릴 거고, 그러고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죠. 근데 서두르지 말라는 총리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 8시 기사에 늦게 나온 거죠. 자, 호치민시 봉쇄 연장을 하기로. 당초 9월 15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으로 보던 호치민시가 봉쇄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 당서기가 목표로 했던 9월 15일까지 발병을 통제하기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판민진 총리의 전 발언이 조금 영향을 미쳤죠. 이렇게 보면 판민진 총리 발언이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긍정적인 진을 낳았다고 해서 경제 재개를 서두르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9월 15일을 어제부터 계속 잡은 이유가 이제 이 보건부 차관이 나눠진 나노코박스를 되도록이면 서류를 15일 이전에 넣어라. 그래서 15일까지 긴급 승인을 내서 이거를 이제 이 3단계에 거쳐서 호치민시라든가 이 베트남의 경제 완화 이런 걸 하고 점점 풀어가려고 하는데 판민진 총리가 조금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백신이 나와도 천천히 이렇게 풀 수 있는 경제도 풀고 이렇게 조금 더 봉쇄 연장하는 그만큼 베트남이 지금 많이 당했어요. 코로나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조금 잘못 풀었다가는 다시 다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호치민 당선기 전에 9월 말까지 코로나 통제를 계속 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계적 완화하게. 원래 9월 15일 이전까지 전염병을 통제 못할 수 있다고 이제 인정하고 호치민시의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약 2주 정도, 이게 9월 말이죠. 15일에서 2주니까 9월 말이죠. 말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눠진 나노코박스가 이제 15일 이전에 서로 달라고 그랬죠. 그 전에 아마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걸 이제 이용해서 백신을, 사실 백신이 많이 부족하죠. 막 스페인 것까지 끌고 올 정도로 베트남은 다급합니다. 이렇게 이런 지금 어제 늦게부터 오늘까지 다 이 얘기죠. 9월 말까지 전염병 통제를 위해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당위원회 의무위원 반응석에 따른 비록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만 코비드19 전염병의 상황이 여전히 매우 복잡하고 시는 정부 결의안 86의 정신으로 9월 15일 이전의 질병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눠진 나노코박스가 이따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15일 이전에 승인만 받으면 뭐 그거 맞는다고 바로 이 곁에 되는 건 아니니까 1차 접종, 2차 접종도 맞아야 되고 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렇게 풀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눠진 나노코박스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항상 저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 베트남의 지금 상황을. 자, 리보세라의 폐암 임상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13일, 오늘이죠. 자, 세계 폐암학회 구도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우월한 질병 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 폐암학회는 되게 권위있는 학회죠. 자, 폐암과 기타 흉부악성 종양에 특화된 세계 최대의 규모의 학술대회이고 매년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7,000명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70, 80% 폐암 환자 중에 7, 80% 다 비소세포 환자인데 이걸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니까 명합 항암제 캄렐리주마, 세포독성암제 이 알부만 파클리탁셀 병용 요법 결과도 포스터 형식으로 다 발표가 되고요.
이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3차 환자 8명 대소로 진행된 임상 이상 결과가 좀 안정적인 효능을 입증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